그녀의 손끝이 제 넥타이를 천천히 풀어내렸습니다. 숨이 섞이는 가까운 거리,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준호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입술로는 거절을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에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이 관계가 끝없이 깊어질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46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도시에서 아내와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죠.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커피 한 잔 들고 책상에 앉아 메일을 정리하는 그 평범한 하루가 제 12년째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출장이라는 이유로 내려간 낯선 도시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장님 2차 가시죠. 삼겹살과 소주로 취기가 오른 후배들이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숙소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지, 노래방 가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끌벅적한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그녀, 교회에서 몇 번 마주쳤던 여자, 42세 이서연, 아들 학교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몸을 돌려나가려는 그녀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서연 씨.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저 서연 씨 매일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손목이 제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안은 시끄러웠지만 제 귀에는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 시끄럽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옆방 비어있다던데 잠깐 얘기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고요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 씨 왜 이런 곳에? 제 질문에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망해서 별거 중이에요. 생활비라도 벌려고 가끔 이런 일을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손목에서 어깨, 허리로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제 손길에 그녀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저의 시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숨 막히게 뜨거웠고 그녀의 눈동자 속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밤이 평생 잊지 못할 금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녀와 옆방으로 들어온 순간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낮은 조명이 벽을 타고 흐르며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준호 씨, 저 정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녀가 시선을 떨군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반쯤 무너진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번지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서연 씨, 나 오늘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목선을 타고 내려갔고 얇은 천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에 가슴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막으려는 듯 보였지만 힘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큰일 나요. 그녀의 말은 경고였지만 그 속엔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끌어당겨 이마를 맞댔습니다. 숨소리가 얕아지고 입술이 간신히 떨어져 있던 순간 그녀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입술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만의 공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며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거부가 아닌 유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 씨, 나 무서워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서로의 가슴을 통해 같은 박자로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스로 제 입술에 다가왔습니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러웠지만 곧 서로의 숨이 섞이며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등과 어깨를 타고 내려오더니 허리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밖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귀 옆에서 짧게 끊어질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나 이렇게 떨린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그 떨림 오늘 밤 나도 느끼게 해줘요. 그녀의 두 눈이 잠시 제 얼굴을 응시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남의 배우자나 아들의 친구 부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히 원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제 어깨에 가만히 기댔습니다. 숨이 고르지 못했고 가슴이 제 가슴에 맞다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오랜 갈증을 달래듯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가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나 지금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 말은 저에게 모든 허락을 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림이 가득한 눈동자 속에서 불씨 같은 열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입술이 다시 맞닿았고 우린 더 이상 천천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과 숨이 격렬하게 부딪혔고 손끝이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등과 어깨를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의자에서 일으켜 벽 쪽으로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그녀의 등이 벽에 닿자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목선을 입술로 훑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녀가 점점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움켜쥐며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거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의 허리선을 감싸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서연 씨,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노래와 웃음소리는 이제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만이 우리 사이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가까이 그렇게 해줘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문을 열어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복도에 들어서자 그녀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미묘한 떨림과 포기하지 않겠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 그녀는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밤 그냥 저를 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안의 모든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 침대 위로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눈을 깊게 응시했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어떤 망설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따뜻하고도 빠른 리듬이 마치 제 심장과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머리맡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거부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술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이 손끝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얇은 원피스가 소나기에서 부드럽게 구겨졌습니다. 천이 미끄러지듯 어깨를 벗어나자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저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없앴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고 조명 불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저는 그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복부가 미세하게 떨리며 숨소리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준호 씨 지금 나 완전히.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두 눈이 다시 열렸고 그 시선 속엔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짝 들어올려 제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제 목덜미를 감싸며 부드럽게 이마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원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그녀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온몸이 부드럽게 포개지고 서로의 체온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멈추지 마요. 그 순간 우린 서로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옷까지마저 바닥으로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촉감이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제 목을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따라 손을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그 부드러운 곡선이 제 손끝에 완벽히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허리가 제 손 안에서 작게 떨릴 때마다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린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은은했고 그 불빛 아래서 그녀의 피부는 더 빛나 보였습니다. 우린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건 욕망이자 이해이자 포기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순간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 안에서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거칠게 뛰었고 서로의 호흡이 섞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저를 응시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밤 절대 잊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깊은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한 번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향기가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창밖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머리카락을 정리하더니 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난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아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린 다시 한번 서로의 품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엔 조급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온전히 느끼고 간직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한층 더 부드럽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호흡에 귀를 기울이며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우린 일상 속에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골목 카페, 멀리 떨어진 작은 모텔, 서로의 품에서 시간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참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쉽게 끊을 수 없는 깊은 중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다시 서로를 부르는 전화기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뜨겁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란 걸. 그녀의 미소와 체온, 숨소리와 떨리는 손길이 아직도 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도 어딘가에서 그녀와 나만의 이야기가 다시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